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68세 박말수님의 실화 사연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손에 든 도장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보금자리를 넘겨달라고 하는 큰며느리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이 집 제 이름으로 해두시면 안전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녀의 눈에 번뜩이는 욕망이 무엇인지를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이 집을 큰며느리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 집은 내가 아닌 내 동서에게 간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큰며느리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 집, 그녀가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보금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미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녀 옆에 서 있던 큰아들 민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건 끝났으니까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은 진짜 가족에게 갔고 욕심에 눈이 먼 큰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정미가 어떻게 제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둘째 며느리 은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혼자서 이 집을 지켜오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배신이 이제야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정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녀가 그토록 확신했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쉽게 속일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온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 보는지를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이 열렸을 때 저는 늘 그랬듯이 마당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오래되긴 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남편 윤석이가 생전에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이 기와집은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담벼락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들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어 얼룩진 벽면, 기울어진 장독대,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색바랜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이 낡았지만 제게는 황금보다 소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며느리 정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3세인 그녀는 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정미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정미가 들고 온 미역국을 받아들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녀의 친절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를요. 고마워, 정미야.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지내니? 제가 큰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정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며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호 오빠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와서 어머니 챙겨드리려고 해요. 정미의 말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마워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은 정말 많은 추억을 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고 큰아들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오직 며느리들만이 가끔씩 찾아와 줄 뿐이었어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던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정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요즘 이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어머니께서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재개발 얘기는 저도 들어봤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집을 미리 제 이름으로 해두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피할 수 있고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정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정미야, 그런 건 아직. 제가 말을 흐리자 정미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교묘한 압박감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녀를 믿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녀가 아니면 이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민수 아주버님 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미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녀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둘째 며느리 은희가 이 집에 관심을 가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민수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더 형편이 좋잖아요. 정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에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미야,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하룻밤 자고 다시 얘기하자.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정미의 제안을 바로 거절하기에는 뭔가 불안했거든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을 그녀에게 넘겨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마당을 가릴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둘째 며느리 은희가 서 있었어요. 38세인 그녀는 늘 소박한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은희가 들고 온 작은 봉지를 보니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가 들어 있었어요. 국물도 식지 않게 보온병에 담아온 걸 보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희야, 이렇게 또 음식을 가져와서. 고마워. 제가 고마워하자 은희는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많이 못 챙겨서 죄송해요.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세요. 은희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미와는 달리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제 안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민수는 잘 지내니? 요즘 일이 힘들다던데. 제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은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민수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했어요. 민수 오빠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은희의 말에서 불평이나 원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제가 간호조무사라서 간단한 건강 체크는 할 수 있어요. 은희가 제 손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은희야, 너는 참 착하구나. 우리 민수가 복이 많은 것 같아. 제 말에 은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잠깐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은희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정민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바빴는데 은희는 제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저는 일단 둘러댔어요. 정미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은희가 돌아간 후 저는 그녀가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며느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정민은 늘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었는데 은희는 오직 제 안부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천둥이 울리던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정미의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응, 집만 내 앞으로 오면 끝이야.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정미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 최소한 5억은 나올 거야. 그 돈이면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민호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정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에게 이 집은 그냥 돈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추억과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잘 구슬려 놨어. 이미 도장 찍을 준비도 다 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미가 그동안 제게 보여준 모든 친절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정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깨트리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미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 받은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절대로 정미에게 이 집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정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진심으로 쟤를 걱정해주던 그녀의 모습이 정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혹시 은희라면 제 고민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무렵 저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은희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정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저는 은희에게 상황을 털어놨고 그녀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또 뭔가 있었나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미의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해줬고 은희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준비한 서류, 오늘 공증사무소에서 마무리해요. 은희와 저는 이미 법률 상담을 받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모든 절차를 조용히 처리해줬어요. 공증사무소 예약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은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제 말에 은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미 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나요.
은희의 분노는 진짜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어요.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후련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정미와 맞설 준비가 된 거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정미 언니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은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은희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는데. 제 말에 은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오신 집을 욕심쟁이에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은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나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 편에 서주는 은희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정미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요구하기 위해 민호와 함께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로 마무리해요. 서류도 다 준비했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정미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미야, 그 전에 할 말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미의 표정에 살짝 의문이 떠올랐지만 곧 다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서류예요. 그때 은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공증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은희의 말에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이미 둘째 며느리 은희에게 갔다. 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저는 차갑게 선언했어요.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친절했던 이유를 다 알고 있어.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도 말이야. 제 말에 정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민호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큰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정미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정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은희와 함께 집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오래된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마루에서 은희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저는 진짜 평온을 느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시죠? 은희가 제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은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요. 은희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정에서 드러나는 거야.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오면서 깨달은 진리였어요. 정미는 이 집을 돈으로만 봤지만 은희는 제 마음과 추억을 함께 지켜주려 했어요.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바꾼 거였죠. 민수가 지방에서 올라와 새로운 가족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그는 아내 은희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면 큰아들 민호는 며칠 후 찾아와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가 정미의 계획을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은희는 매일 제 건강을 챙겨주고 민수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 수리를 도와줘요. 정미가 그토록 원했던 재개발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 집에서 은희와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가끔 정미가 멀리서 이 집을 지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이 여전히 제 품 안에 있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희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져요. 때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미의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어있던 욕망을 꿰뚫어 본 것, 그리고 은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저는 은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를 얘기해요. 둘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절마다 꽃을 심고 명절에는 민수 가족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행복들을 계획해요. 정미가 빼앗으려 했던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추억과 남은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은희 덕분에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마음 편히 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것만 보고 계산하는 사람과 마음을 보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 저는 다행히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